여러분, 재건축으로 돈 벌고 싶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시장이 지금 가파르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피부로 지금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락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시장은 계속 매매가, 전세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그 재건축 아파트를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투자 가치가 클까,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차마 얘기를 못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재개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재건축에 대한 핵심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요, 재건축 아파트 투자, 이것만 알면 돈이 보인다. 결국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거니까요.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7월 3일, 이제 7월달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7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주제는 사업성 좋은 알짜배기 재개발 투자지역 공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서울에 어떤 지역을 가도 지금 뭐 다 재개발 뭔가 진행을 하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재개발하면은 역세권 개발, 신속통합계획, 모아타운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재개발 형태가 있는데요. 그런 재개발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지 과연 지금 이런 혼란한 시국에서 투자를 해서 제대로 이익을 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선착순 10명이고요. 예약은 필수입니다. 자, 먼저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자, 투자에 성공하려면요, 이게 정책 방향을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외부 변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금리가, 미국에서 금리가 막 계속 올라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외부 변수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외부 변수는 거의 다 사라졌죠. 예. 방향성은 정해져 있죠. 금리의 방향성 아시죠? 정해져 있죠. 금리의 방향성은 내리는 걸로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방향성이 내리는 거냐 올라가느냐가,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정부의 정책 방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재개발과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정부의 긴박한 그런 의지가 지금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뭐 당연하죠. 왜 이렇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정부에서 목을 메고 있을까? 왜냐하면은 새롭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도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 논밭에다가 공급을 하는 이 신도시 정책을 써도 되지만, 신도시 정책은 사실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기 신도시도 상당히 많이 기대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상기 신도시도 서울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빈 땅이 없어서 그래요. 빈 땅이 없으니까 이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밖에 새로운 공급 물량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 3년 후, 앞으로 한 2년 후면은 이 공급 부족으로 하는 집값 폭등이 우려된다. 이게 정부의 명백한 뚜렷한 인식이죠. 자, 현 주택시장 상황 여러분 올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뭐예요? 6월 지금 매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러니까 5월달 거래량이죠. 6월 거래량이 아니라 5월달 거래량이 6월 말에 집계가 되죠. 그래서 5월 매매 거래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이에요. 5월 매매 거래량이
폭발을 하고 있다는 거는 6월 30일이 돼봐야 알겠죠. 하지만 지금 벌써 4,500건이 넘어갔어요. 이제 5,000건에 거의 5,000건이 넘어가든지 한 5,000건 수준에서 5월 거래량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놀랍죠? 3월 달에 4,000건이 조금 넘어가고 4월 달 거래량이 4,000건, 3월 거래량보다 조금 더 늘어나고 5월 거래량은 이제 5,000건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이거 우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3월 이전에는 1급지, 서울에서도 1급지라고 한 이런 곳들만 정거점을 뭐 깼느니 이런 기사들이 나왔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1급지는 물론이고요. 저가 시장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 서민 주거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도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서 급매물 소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매물이 소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매매가 5억짜리가 그 아파트 단지에 10개가 있었는데 그 10개가 5억짜리가 다 팔려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얼마에 나올까요? 5억에 나올까요? 1,000만에. 그 5억짜리가 다 팔리면 그 다음엔 가격이 올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급매물이 소진된다는 것은 매도 호가가 올라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매도 호가가 올라서 거래가 되면 절대 싸게 팔진 않겠죠. 이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바야흐로 지금 시장은 뭐예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여태까지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매도자 우위 시장. 파는 사람들 우위의 시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거래될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걸 우리가 계단식 상승이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계단식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심각하게 잘 보고 뭔가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 드디어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았다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재개발에 대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재건축에 대한 핵심을 한번 짚어보죠. 재건축 아파트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지역 선정을 해야 돼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 다 지금 뭐 재건축 한다고 안전진단도 통과했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은 왜 지역 선정이 중요할까요? 그 지역이 사람들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있잖아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이런 지역을 먼저 선정해야 된다. 왜? 향후에 양극화, 이 양극화, 올해 시장, 올해 상반기 시장을 한 워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양극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양극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으로 크게 이제 양극화가 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입지가 좋은 곳을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역 선정,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사업성이에요. 이 사업성이 좋은 곳을 찾아야 돼요. 사업성 좋은 곳 재건축 아파트 어떻게 찾습니까? 사업성 좋은 곳. 사업성 좋은 곳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면 절대 투자해서 실패는 안 하겠죠. 그렇죠. 성공은 뭐 둘째에 따라오는 것이고 일단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성 좋은 곳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보죠. 자, 사업성 좋은 아파트 어떻게 찾아요? 과거 전문가들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용적률이 낮은 저층 단지가 사업성 좋은 단지다. 저도 예전에 정말 부동산 모를 때는 이 말이 정말 맞는 얘기로 생각을 했어요. 용적률 낮고 사업 저층 단지, 이 5층, 뭐 6층 이런 단지들 있잖아요. 저층. 이런 단지들이 사업성이 좋은 단지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용적률이 180% 이하면 사업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 지당이 당연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적률이 낮고 사업성, 이 저층 저층 아파트 단지 이것들만 찾아다닌 적도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자,
사업성이 좋다는 의미를 뭐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분양을 하잖아요.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조합원들이 거기 집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일단 우선 배정을 받을 것이고요. 그 남는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남는 것을 일반 분양을 하죠. 근데 일반 분양이 많아야 조합원이 내는 돈, 나중에 추가 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추가 부담금이 작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조합원이 내야 될 추가 부담금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반 사업성이 좋다는 의미는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된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자, 한번 보죠. 용적률 낮은 저층 주거단지가 사업성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 전문가들이. 자, 그렇다면 한번 이 실예를 한번 보자고요. 상계동 가면 상계주공 8단지 예전에 지금 상계동 포레나 노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있죠. 이게 바로 5층짜리 저층 아파트입니다. 대표적인 5층짜리 저층 아파트에 자 5층 그리고 조합원이 829세대, 조합원 829세대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00%죠. 200% 2종 일반 주거지역. 자, 우리가 보통 사는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는 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 서울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250%입니다. 2종은 200%. 결국은 3종에 사는 게 좀 더 우리가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뭔가 개발을 할 때 훨씬 유리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기존에 지금 용적률이 88%예요. 그러면은 용적률이 88%, 용적률 낮은 5층짜리 아파트예요. 용적률 88%의 5층짜리 아파트. 그렇다면 이거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요. 사업성 굉장히 좋아 보이죠. 5층짜리에 용적률 88%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지금 새 아파트로. 그런데 재건축 그 모습은 1062가구 중에서 임대아파트 150세대 5세대를 제외하면 일반 분양 80개 나왔어요. 일반 분양 80개. 자, 조합원이 829세대였잖아요, 본래. 그런데 1062가구에서 임대아파트를 빼니까 80세대만 일반 분양이 됐어요. 이거 사업성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사업성 없잖아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되게 사업성이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다음을 한번 보죠. 장안동에 가면은 장안 시형 아파트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장안 시형 아파트. 자, 여기에 6층짜리 저층 아파트거든요. 6층짜리 장안 시형 아파트 2단지 6층짜리 저층 아파트인데 용적률이 100%예요. 그러면 용적률 낮고 그리고 6층짜리니까 저층 아파트고 딱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어요. 그럼 여기 용적률 250%거든요. 250%.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 용적률 250%짜리 아파트인데 이렇게 저층에서 이렇게 고층으로 지금 바뀌었죠. 그런데 이게 재건축 후에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이게 여기 아마 900 몇 세대가 될 텐데 900 몇십 세대인가 되는데 859세대로 이렇게 줄어드는 결과 오히려 줄었어. 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그 세대수가 빠졌는데요. 총 본래 세대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용적률이 낮은 저층 주거단지가 사업성이 좋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확실히. 자, 왜 저층 용적률 낮은 단지가 사업성이 없을까요? 이유는요, 바로 이 아파트들이 소형 평형 위주로, 소형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라서 그래요. 상계주공 8단지, 즉 새롭게 포레나 노원의 기존 평형대가 상계주공 8단지였죠. 11평, 13평, 15.7평으로 구성된 소형 평형 단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성이 용적률이나 저층 아파트고 다 만족을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장안 힐스테이트 두 번째 봤던 기존 평형대가 11평, 13평대예요. 이 소형 평형 단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성이 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게 사업성이 이게 이렇게 소형 평형이면 떨어지는 걸까요? 자, 재건축 투자할 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라면 대부분 사업성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11평, 13평, 15평, 뭐 17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1000세대 단지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0세대 단지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여기에 사는 분들 11평, 13평, 15평, 17평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재건축을 할 때 넓혀 갈까요? 줄여 갈까요? 여기서 더 줄일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당연히 넓혀 가겠죠. 최소한도 25평대 이상은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도 25평이나 30평대로 가려고 그럴 거고 다 17평도 마찬가지고 다 넓혀 간다는 거예요. 넓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00세대면은 작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1000세대지만 이 11평 가진 사람이 25평으로 가고 13평 가진 사람이 30평으로 가고 11평, 30평 또 40평으로도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결국은 이 전부 다 넓혀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들은 오히려 세대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세대수가 오히려 줄어들어.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아까 그 사례에서 봤듯이. 그런데 이 중대형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사업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중층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성이 좋아요? 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최소 평형대가 30평대예요. 최소 평형이. 그리고 40평, 50평, 60평, 70평 이렇게 돼 있다고. 줄줄이.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막 제일 적은 게 35평, 그 다음에 40평대, 50평대, 60평대, 70평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쳐요. 이게 만약 1000세대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이 나중에 이게 재건축을 했을 때 35평에 거주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35평에 살 수 있겠죠?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보다 줄여서 가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40평대에 사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40평대에 사는 분들도 뭐 40평대 살든지 아니면 35평대에 뭐 30평대에 살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요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50평, 60평, 70평 가진 분들은 다 줄여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물량이 더 나오죠. 줄여가기 때문에. 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오히려 전부 줄여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형 평형대로 구성된 단지는 사업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중대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는 보면은 사업성이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사업성 좋은 곳을 찾는 게 재건축 투자의 성공 비결입니다.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사업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 뉴스 보시면은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렇죠. 원자재 값 오르고 하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값 오르고 다 오르니까 이러니까 지금 뭐 강남에서도 오히려 이 공사비를 더 올려달라 이래가지고 분쟁이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 금액에 못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업성 문제예요. 앞으로 이 사업성이 재건축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만 꼽으라면.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냐 안 냐를 찾아보는 게 이게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어떤 지역에 A라는 지역에 정말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투자를 할까 말까 뭘 보고 해야 돼? 사업성을 보고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평균 대지 지분입니다. 이 평균 대지 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내 집에 25평짜리에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대지 지분, 그리고 30평대 대지 지분 틀리죠. 다른 뭐 30평대하고 20평대, 40평대 대지 지분은 각각 이 평수가 크면 클수록 대지 지분이 크죠. 그래서 개별 대지 지분이 아니고 단지 전체 평균 대지 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대지 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균 대지 지분. 그러면은 평균 대지 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냐면은
전체 대지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 깔고 있는 대지 면적 있죠. 예, 거기에 그걸로 우리 단지의 총 세대수로 나눠요. 나누면은 평균 대지 지분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아파트 단지의 평균 대지 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자기 집의 대지 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평균 대지 지분이 최소 15평 이상이 돼야지 일반 분양이 그나마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와. 그래서 15평 이상이 돼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평 이상 되면 재건축 무조건 해? 이게 아니고 15평 이상이 되면은 그래도 일반 분양이 조금은 나온다. 15평 이하면 일반 분양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평균 대지 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단지에 대지 지분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지 지분 전부 다 더해서, 그리고 세대수는 금세 뭐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전체 세대수를 나누면 이 평균 대지 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올려놨던 영상을 링크를 해놨으니까요. 그게 궁금하신 분은 거기서 보시면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직접 대지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균 대지 지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저는 평균 대지 지분을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해서 이거는 사업성이 괜찮네. 대지 지분이 한 20평 정도 나오네. 평균 대지 지분이. 그러면 15평 이상 되면 할 수는 있는데 썩 좋지는 않아. 하지만 20평 이상 되면은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사업성 괜찮네. 우리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옆에 단지가 있다면. 자, 이게 앞으로 재건축, 지금 양도가 커지고 공사비 오르고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은 잘 골라서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밑에 자세한 영상 꼭 한번 확인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명언 한번 보죠. 오프라 윈프리, 흑인, 그 방송 진행자죠. 그래서 상당히 똑똑한 그런 아주 그 말도 잘하고, 그리고, 좋은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한번 보세요. 저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그 미래를 결정하는지는 압니다. 여러분, 누가 그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그 미래가 결정합니까? 누가 그 미래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재테크도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남들이 돈 버는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결국은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이 결정을 해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뭔가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빠른 속도로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것들은 오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